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ETF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더리움 ETF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필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녹화 시점에서 여러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 영상에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더리움 ETF 데드라인이 5월 달에 멈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될 수 있냐 없냐는 저는 좀 보수적인 형태죠.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아마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더 ETF에 유리한 고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 ETF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를 좀 하나하나씩 뜯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요. 총 5명이 투표를 하고요.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 ETF 정말 왜 찬성 여부가 더 많이 잘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 그레스케일에 따른 소송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여기 이 한 문구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봤는데 신청서라고 했지만 거의 내용이 ETP 관련된 내용만 가득 차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최면을 거는 것이죠. SEC 쪽도 매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C 위원장도 이번에 비트코인 ETF 통과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건 ETP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워낙 아직도 위험성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ETP라고 지네들이 최면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티커를 ETP로 뺐기 때문에, 그리고 ETP로 나갔기 때문에 결과는 ETP입니다. ETF입니다. 죄송합니다. ETF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점만 본다라고 해도 이더리움 ETF가 얼마나 통과하기가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그 이유는 이 자료 데이터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22년도 하반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탈중앙화 트렌드라고 해서 코빗 리서치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코빗에서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한번 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통과가 되었냐면 탈중앙화라는 말은 정말 수많은 해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는데 이걸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에만 함축적으로 ETF 관점으로만 탈중앙화 모델링으로 뽑아가지고 본다고 하면 왜 SEC가 이 비트코인 ETF를 통과를 해주었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 여부는 있지만 결국엔 탈중앙화 모델, 그러니까 누군가 가격의 조작성 여부 부분이 있냐 없냐, 이게 탈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이 5가지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22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보게 되면, 자, 첫째, POS 노드 운영의 적극성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치고 나오면서 이 운영 노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지 여부는 이더리움 부분이 더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다소 좀 약한데 이게 다시 올라와야 어떻게 보면 데이터 표본 뽑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OW와 달리 POS의 신규 블록 생성자 진입을 막는 규모의 경제가 없다. 그리고
POS에서 스테이킹 집중,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지분 참가함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고비입니다. 진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진짜 가능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더에 유통되어 있어 상위 스테이킹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져 있다. 그리고 다섯째가 이더에 인출할 수 있게 되면 상위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스테이킹 서비스 대행 업체들의 지배력을 잃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일단 다섯 가지가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그나마 ETF의 통과 여부성이 더더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덩달아 증권수 여부도 같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은 증권수 여부도 이제 스테이킹 리워드 부분에 대해서의 논란은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아무래도 POS에 이제가 되었을 때 중앙화 여부, 그러니까 중앙화 여부는 니꼬르 대주주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의 집중화 형상으로 가격 조작 여부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거냐. 그러면 이 탈중앙화 모델링을 어떻게 또 뽑냐가 중요하겠죠. 예. 비트코인 방식의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마이닝 여부, 클라이언트, 개발자, 노드 여부, 자산 보유. 이제 마이닝은 빠지겠죠? 노드 비중이 월등하게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카모토와 지니게스로 산출해서 돌려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돌렸을 때 잘 나와야 비로소 탈중앙화 모델, 가격 조작의 근본적인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야 ETF가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잘 되어야 비로소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잘 돌렸을 때 탈중앙화 모델링에 가장 근접을 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ETF까지 간 거예요. 이더리움이 약간 좀 이때 당시 용건님의 의견을 방송에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면 다소 지금의 노드 운영에 있는 데이터 축적에 있는 양이 표본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 중화가된 모델링이 좀 더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CES 비중이 좀 더 줄어들면서 덱스에 있는 사용자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나오게 되면 더 이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좀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 고위직 그리고 저런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석가나 연구원 쪽은 매우 데이터 기반,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분석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식했던 주식쟁이이다 보니까 한 가지 예시를 비슷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시를 본다고 하면 커피 회사가 있는데 커피 회사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구를 되게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커피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잠을 깨주고 그 다음에 되게 각성을 해줘서 활동의 활성화를 많이 해주는 역할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뭐 커피가 해줄 수 있는 뭐 이뇨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단점은 뭐 당연히 칼슘을 흡수하는 저해나 그 다음에 많이 먹게 되면 불면증이나 그 다음에 공복에 먹었을 때는 뭐 위염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인데 식품연구원은 어떻게 데이터 표본을 뽑아낼까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커피 회사에 종속이 되어져 있으니 더 유리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ETF 운용사나 나머지 쪽에서 있는 그런 쪽에서도 그쪽에 계시는 연구원분들이 그 표본이 이쁘게 나올 때까지는 이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될 것이긴 하는데 상당히 비트코인 대비보다 이더리움의 난이도, ETF 난이도 통과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혼합
이제 ETF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솔라나 아발란치 신생 애들도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점과 그 다음에 XRP에 따른 소송 부분에 따른 결과에 있는 것도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이더 ETF에 좀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진부하고 어렵죠. 그래도 이더리움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걸 봐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을 정말 믿고 간다라고 하면 이 증권서 여부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올해 이제 미카 내용하고 12월 달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져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분명 암호화폐에 미친 영향 강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워도 그 어려운 걸 잘 해내왔던 크립토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묵묵하게 시간을 잘 기다리면서 한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